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이혼이라는 정말 크나큰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곁에서 지켜보면서 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참 막막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돕고자 방법을 찾고 계신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동반자가 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소중하고 예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상처 없이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원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반자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진짜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 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돕고 싶다는 강렬한 선의 때문에 무심코 건넨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콱 닫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 어린 걱정을 부작용 없는 진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다룰 자료에서 제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했던 문장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혼이라는 커다란 삶의 굴곡을 지나고 있는 분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고민하시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헤매고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상대방의 아픔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한다는 가장 큰 증거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방향을 확실히 잡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마음을 여는 정서적 지지. 셋째, 실질적 도움. 넷째로 위로할 때 꼭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일상의 회복을 돕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우리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 밑바탕이 되어주는 고난에 대하는 올바른 태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본능과 실제 도움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보통 우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뭐 다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어떻게든 빨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청교도적 미덕은 완전히 다릅니다. 논리나 해답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무너진 마음 옆에 털썩 주저앉아 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혼을 겪고 나면 당사자들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말 끝도 없는 바닥을 치면서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말이죠. 이때 곁에 있는 여러분이 해줘야 할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은혜와 기도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 짙은 절망감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않도록 기도로 단단하게 꽉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태도를 세팅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상대방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정서적 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기, 비판하지 않기, 그리고 조언하지 않기. 솔직히 쉽지 않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100마디 거창한 말보다 그냥 입을 다물고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치유라고 강조해요. 이혼 과정에서 그들은 이미 수많은 비난과 원치 않는 훈수에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감정을 속 시원히 쏟아낼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 안전한 대나무 숲이 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면 정말 충분해요. 우리가 흔히 위로한답시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 말은 자칫 공허하게 들리거나 핵심을 빗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와, 이 말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눈물과 고군분투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과거의 노력을 온전히 알아주는 것만큼 깊은 위안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아줬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당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일상을 지켜주는 실질적 도움입니다. 이혼 직후에는 사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밥 차려 먹고 청소하는 기본적인 일상조차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럴 때는 추상적인 힘내 한마디보다 조용히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거나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어주는 실질적인 행동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이사 문제 같은 골치 아픈 행정 절차를 차분히 도와주는 거요? 이게 진짜 실무적으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게 결국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걷는 이 지도에서 살짝 조심해야 할 위험 구역이 나옵니다. 네 번째, 위로할 때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정반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선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정죄고 들릴 수 있거든요. 또 호기심에 이혼 사유 캐묻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예요. 그리고 새 사람 만나면 다 잊혀져. 이런 말은 지금 그 사람이 겪는 뼈아픈 상실감을 너무 가볍게 깎아내리는 거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사히 위험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희망찬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5번째, 자존감과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회복은 딱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붕괴된 자존감, 다시 세우기예요. 이혼은 그냥 아픈 과정일 뿐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실패한 결혼으로 정의될 사람이 아니라 고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끈질기게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주 작은 성취들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침에 5분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처럼 통제 가능한 일상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 작고 사소한 승리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질서를 되찾게 만들거든요. 오늘 다룬 이 모든 여정을 꿰뚫는 원문 자료의 가장 묵직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위로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주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세련된 화술이나 완벽한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슬픔을 벗어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보여준 인내와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이 결국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짙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설 그날까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여러분은 그 길고도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따뜻한 진심을 지혜로운 사랑으로 활짝 꽃피우는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